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5일이고요. 어저께 3월 25일인 이유는 12시가 넘어서 그렇네요. 어제 밤에 인포맥스 라이브를 통해서 홍 박사님 그리고 인승이 형 이렇게 얘기를 좀 들었는데 들었던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들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면 오늘 내용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영우 형이 얘기했던 굉장히 좀 반도체 굴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맞고 국내 투자를 하시는 관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시작에 앞서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어떤 주식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추천이라기보다는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으니 제 말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라도 인텔의 뭐 부분, 인텔과 관련된 내용들은 체크를 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 들으시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상당히 되게 싸우고 있다. 정말 심각하게 싸우고 있고 그 중심에 이제 반도체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시면 뭐 누가 어떻게 된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왔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딱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와이즈를 통해서도 인텔 인벤트를 두고 제가 어떻게 표현을 드렸냐면, 잘 봐야 된다. 얘네들이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나도 할래, 나도 파운드리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에 있는 뭐 삼성전자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수혜를 못 볼 수도 있으니 불확실하다. 그래서 좋은 것은 결국은 이제 미국의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글쎄 이제 뭐 인텔이 뭐 설마 되겠냐 뭐 그렇게 오랫동안 안 되던 게 갑자기 되겠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그 말씀도 되게 타당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를만 듣는 게 아니고, 제가 뭐 반도체나 아니면 IT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가 매크로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두 나라 간의 이런 그 패권 경쟁에서의 반도체가 키인데, 이 키와 관련된 그 싸움이 상당히 세게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잘 찾아보시면, 이 의미 있는 성장을 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인승이 형이 오늘 얘기한 뭐 기업들 몇 개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셔서 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략 뭐 50분, 그러니까 한 1시간 이후부터 이제 인승이 형이 나오는 부분도 한번 보시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뭐 잠깐씩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 하락이 의미하는 부분에 대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는 지금 유가가 한 3% 정도 오르고 있고요. 어제 빠진 거의 절반 정도는 지금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유가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유가가 어쨌든 진정이 되는 것이 매크로 관점에서는 좀 그동안 사실 뭐 매크로 이야기가 너무 많았잖아요. 오늘 인승이 형도 또 얘기를 하신 부분이 보통 보면은 뭐 펀드 매니저분이 매크로 잘 안 보세요. 왜냐하면 개별 주식 공부하시기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매크로를 보실 때는 언제냐면 매크로가 시장에 막 영향을 줘서 야 이거 뭐냐 이거 막 이럴 때 좀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제가 막 여러 가지 매크로 막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희가 서두에 이호석 아카데미에서도 말씀드렸죠. 매크로는 거들 뿐이다. 왼손은 거들 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왼손이 흔들려 버리면은 주가 슛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왼손은 근데 거들 뿐이에요. 돈을 이걸로 벌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해봐도 매크로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아마 이제 오늘 인승형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고 알파를 통해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얘기를 다짐을 하셨다면 매크로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은 뭐 알파를 찾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 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크로 애널리스트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개별 주식에 대한 뭐 매수 추천 이런 부분은 제가 뭐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의견이나 아이디어 그리고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뭐 매수 추천 이런 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홍 박사님하고 사실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박사님 한번 오셔서 저녁 같이 하시죠. 그러면서 저녁 둘이서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시장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를 했을 때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사님이 되게 은인 같은 분이에요. 왜냐면 저 진짜 그 경제 잘 모르고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할 때 진짜 도움도 많이 받았고 실제로 맛있는 밥도 많이 사주셨고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 박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했다라는 게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홍 박사님도 이제 방송 전후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눠봤는데 지금 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어떤 인플레이션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이냐 아니면은 전방위적이냐 모든 이제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가서 내일 뭐 내년부터 이제 인플레를 걱정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될 정도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하고 있고 계속해서 제가 이제 디플레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홍 박사님은 단위 노동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미국의 경우에 단위 노동 비용이라는 것이 1970년, 80년대는 이렇게 높았다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다. 특히나 위기가 터진 이후로는 심각하게 마이너스로 갈 정도로 이렇게 빠졌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단위 노동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임금 상승률에서 생산성 향상 능력을 좀 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면서 임금을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게 올라가는 거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실제로 뭐 이렇게 생산성을 내 가지고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임금은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으면 이게 올라가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번에 지금 최근에 이게 올라온 요 과정은 정부에서 돈을 줘서 그런 거지 그게 아니면 이거 내려올 거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거고 인위적으로 올라간 거다. 그래서 단위 노동 비용이 올라가지 못하면 근원 물가는 올라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온다 안 온다 뭐 말이 많지만 저는 여전히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좀 걱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사실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일 경쟁력 관련해서 한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블룸버그 혁신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노베이션 인덱스라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이 여기 있어요 지금. 네, 일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가들이 있는데 점수를 보면 여러 가지 점수들이 있지만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 조금 한국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은 많이 하는데 일은 너무 많이 한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본은 이마저도 우리나라보다 안 되고요. 모든 부문에서 우리나라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16이고요. 물론 이제 블룸버그의 이노베이션 인덱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나라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우리나라 그래도 조금 약간은 국뽕 맞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장편은 없지만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아마 국민연금 회의를 통해서 주식 비중을 늘리냐 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홍 박사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어쨌든 뭐 일리가 있으십니다. 홍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국민연금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이거 만약에 주식 안 줄여가지고 주가 빠지면은 책임져 줄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거 사례도 좀 말씀해 주셨고 뭐 그런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연금한테 막 주식 사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글쎄요 뭐
아쉽죠. 지금 이 상황에서 3,0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재평가를 인정해 준다면 연금이 좀 더 사주면 좋죠. 그리고 적어도 안 팔면 너무 좋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생각인데, 이게 좀 지혜로운 방식으로 좀 해결되기를 좀 바란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금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네,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달러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이 달러 패권, 이 얘기가 나오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다. 그러니까 달러 패권이 무너져서, 달러가 이제 연준이 이런 고민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그렇고, 홍 박사님도 그렇고, 생각은,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한테 고마워하면 된다. 무슨 말이냐면, 달러 패권이 무슨 흔들려요.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달러의 그런 권위나 아니면 미국의 권위? 이런 부분은 이번에 코로나 위기 거치면서 어쨌든 더 올라갔지 떨어지진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연준의 자산이거든요. 이 연준의 자산은 특징이 있어요. 이 보시면, 2008년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삐뚤빼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연준의 자산이 또 늘어났다가, 유지됐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이런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뭐냐면, 내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연준이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준 거다라고 얘기했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빌려줬다는 얘기인데, 그림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줄어들 기세인가. 통화량은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삐뚤빼뚤하다는 얘기는 전 세계인들이 다 연준의 자산을 보면서 이게 늘어나 줄어들어, 니네들 어떻게 할 거야, 금리를 어떻게 할 거야, 올릴 거야, 빠질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다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잘 보세요. 이거는 BOJ의 자산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2010년이고요.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근데 늘어나는데 이게 어떤 고민도 느껴지지 않지 않나요?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이거랑요. 22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달러 패권을 걱정해주고 이런 건 좋은데, 22랑 BOJ도 한번 봐봐라. 이런 상황인데, 이게 과연 달러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이게 달러 위상이,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이제 매크로가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유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금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한 가지 좀 중요한 것만 좀 잡아놓자. 핵심적인 것만.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화량이 더 늘어날 것 같다. 지금 이거 화폐가 더 하락할 것 같다. 화폐 가치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보세요.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도 한번 보시고요. 줄어들 수 있을까요?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또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을 제가 이 그림으로 설명드렸는데 좀 웃기죠?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는 게 화폐 가치 하락과 똑같다.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코끼리가 여기서 꽉 내려앉으면 이쪽에 있는 뭔가가 톡 튀어 올라오는데, 이것이 뭐냐면 귀한 애들일수록, 이게 통화량이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지 않는 것일수록 위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아예 줄어들거나 별로 없는 것들은 그냥 자산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더 그렸는데, 이거는 이제 물건 가격 상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은 왜 상승하지 못하냐면 통화량이 늘어나는 만큼 물건도 생산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는 뭔가 자산을 사셔야 된다. 그리고 게 귀한 것들, 아니면 좀 뭔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리고 돈을 버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승이 형이 이제 바바리안 리서치에서 이제 하고 계시고, 요런 눈빛으로 오늘도 굉장히 날카로운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인텔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한번 꼭 보시고, 또 정인승 대표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인텔이 과연 살아나는 거 맞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 부분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만의 생각을 가지고 뷰를 가지고 특히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해외에 있는 반도체 기업을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도 이 이슈는 좀 잘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더 멀리 떨어져서 미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들어봅니다. 저도 이제 이 방송 지금 2주 때 하고 있는데 하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이게 해외 자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해외 주식, 뭐 특히 미국 주식이죠. 저도 이제 지난번 3프로TV 나가서도 미국 주식이 얼마나 비싼지를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래도 미국 주식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다. 한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조금 미국 주식 공부하시고 지금 뭐 미국 주식도 좀 일부라도 조금씩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인포맥스 라이브를 통해서도 계속 얻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것을 가지고 지금 뭐 보면 투자를 뭐 하라고 국내 투자도 그렇지 못하는데 뭐 해외 투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시장을 따라가신다고 생각하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주가가 현재 시간 주가고요. 여기가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이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있는데 인텔은 뭐 그냥 크게 많이 오르진 않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인포맥스 라이브 요약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중간에 누가 굉장히 그 악성 댓글을 다신 분이 있어서 마음이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뭐 이렇게 강심장이고 또 주변에 이제 얘기하는 거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라이브를 하면서 밑에다가 댓글로 좀 심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조금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네. 뭐 좋으면 이상한 거지.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만약에 저를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 유튜브 채널을 들어와 주셔서 제 얘기를 경청해 주시고 또 뭐 하는 건 좋은데 가끔 제가 이제 댓글을 보다가 이거 섬뜩한 게 뭐냐면 이호성님 말만 듣고 갑니다. 믿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 신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미래를 맞춥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믿어주시는 건 너무 고맙죠. 제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시는 것도 고맙고. 근데, 투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뭐 많은 댓글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또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이제 뭐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비판하시면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비난을 하시면 뭐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김이 빠지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그분 한 분뿐이겠어요. 지금 이제 뭐 저도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들이 있고 뭐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고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이 얘기를 좀 해놓고 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래도 뭐 이 정도 스트레스로 뭐 이렇게 뭐 괜찮습니다. 조금 스트레스 받긴 했지만 괜찮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주 그 인포맥스 라이브에는 지난번에 제 채널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김탁 매니저가 나올 겁니다. 김탁 매니저가 나와서 좀 더 솔직한 말을 여기 인승이 형이랑도 그 타기 형이랑 친한데 그렇게 셋이서 한번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인데 끝까지 들어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조만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